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내 고대사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가야 문화권에 속해 있는 지자체들 역시 이를 활용할 대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남에서도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고대사의 흐름 속에 가야의 흔적은 삼국시대에 버금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600년 이상 유지되어 온 가야는 출토된 유물과 진행된 연구 성과를 따져볼 때 주변국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가야 문화권의 연구와 조사가 선정됐는데도 여전히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상황. 이런 가운데 최근 가야 문화를 포함한 고대사와 지역 발전을 연계하는 특별법이 통과돼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 등 가야의 주요 무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역사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돼 영호남 교류 활성화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계적인 발굴과 보존을 통해서 역사 관광 자원 개발도 할 수 있고요. 특히 또 의미가 있는 게 동서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남과 호남에 걸쳐 있다는 거죠. 현재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권에 분포된 가야 유적지만 20여 곳. 광양 비평리와 순천 운평리를 중심으로 당시 생활과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유물들이 다수 출토돼 시대상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확인된 자료를 가지고 차후에 어떤 조사 계획이랄지 이런 것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경상남도와 달리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가야 문화권 복원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물마다 의미 있는 성과를 반영하고 있지만 국가지정 문화재급의 유물이 나오지 않았고 전라남도의 정책 방향이 비슷한 시기에 영산강 유역에서 활발히 펼쳐졌던 마한으로 집중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전부터 가야 문화 복원에 공을 들여온 경상남도와 공조를 이루는데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양한 문화가 혼합되고 나타나온 지역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이쪽 지역의 고대사라든지 역사를 밝힘으로써 영원함의 화합을 이끌어내 줄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유적과 문화유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를 위한 전문 인력 수급과 기관 운영 등 해결 과제 못지않게 도내 가야 문화 복원을 위한 지자체의 의지가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관련법 통과로 영호남 상생과 남부권 관광자원 발굴에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지 주목되는 가운데 가야 문화권에 속해 있는 20여 곳의 지자체는 다음 달 초 여수에서 회의를 갖고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이 이번 주 또다시 휴업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북미 지역의 셧다운이 길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생산 부진은 지역 전체의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의 생산 라인이 또다시 멈춰섭니다. 소울과 스포티지를 생산하는 이 공장으로 이번 한 주 동안 휴업에 들어갑니다. 지난달부터 반복된 휴업으로 이 공장의 이번 달 실질 조업 일수는 10일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광주 공장의 생산량은 3만 4천여 대로 전달에 비해 26%나 감소했고 이번 달에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최대 수출 시장인 북미 지역에서 소비가 아직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의 수출 주력 시장인 북미와 유럽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 위축이 지속되어 수출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상황이 호전돼서 예전처럼 정상적인 수출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광주 지역의 수출은 9억 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가 줄었습니다. 주축 산업인 자동차의 수출은 34%나 감소했고 타이어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또 다른 축인 생활 가전 역시 21% 줄었습니다. 그나마 반도체가 선방하면서 전체적인 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이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 반도체 품목이 전국의 수출 품목이랑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4월에는 시스템 반도체 역시 단가가 좀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생산 중단의 여파가 나타나는 2분기에는 수출 감소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전남대학교가 오는 6월 1일부터 대면 수업을 실시하겠다는 학사 일정 방침을 발표해 일부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지난 22일 다음 달 1일부터는 이론 교과목도 담당 교수의 재량에 따라 집합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일부 학생들은 타 지역 학생의 경우 지금 기숙사를 신청해도 5일부터나 입주가 가능하고 이태원 사태로 인한 감염 우려도 여전하다며 학생들과 의논하에 학사 일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딱딱하고 틀에 박혀있던 학교 공간이 바뀌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까지 학교의 변화 과정에 참여하면서 자부심까지 느끼고 있어 교육 효과도 높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운동장 옆에 마치 놀이동산을 연상시키는 장소가 등장했습니다. 조금 높은 잔디 언덕에 미끄럼틀이 설치됐고 신나는 짚 라인과 그네, 모험놀이 시설도 들어섰습니다. 운동장 옆에는 그늘 쉼터가 생겨 언제든지 더위를 피해 쉴 수가 있게 됐고 방치됐던 바닥에는 사방치기 등 바닥놀이 시설이 그려졌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에는 한 번쯤 눕고 싶은 해먹이 설치됐고 비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아지트와 공연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참여해 삶과 배움이 하나 되는 놀이터 프로젝트로 진행한 학교 공간의 변화입니다.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들의 갖가지 의견을 수렴해 즐거운 토론과 견학, 전문가 검토를 거쳐 1년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구나. 내가 불편한 점을 찾아내고 그거를 내 손으로 바꿔갈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 가장. 특히 자신들의 생각이 반영된 놀이 공간을 보는 아이들은 벌써부터 등교가 기다려지기만 합니다. 제가 상상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니까 꿈만 같고 친구가 놀 생각이 너무 설렙니다. 학교 공간의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학교 공간 혁신 사업 때문입니다. 공모를 통해 지난해 52개 교를 선정했고 올해도 30개 교를 선정해 14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공간의 주권 개념을 찾아주자는 데 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의 주인으로 내가 살 공간을 우리들이 직접 만들어보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또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도록.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반영된 학교 공간이 전남의 아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여수 지역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여수시 의회가 제정한 해당 조례에는 지자체가 지역의 유족단체 등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희생자 추모 조형물 설치와 강제동원 피해 조사 등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지자체와 경찰서, 금융기관이 협력해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를 예방하도록 하거나 아동과 청소년에게 부모의 채무가 대물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례 등도 최근 여수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고흥 목일신 문화예술거리가 남도 문화예술 특구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고흥구는 전남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해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예술로 남도로 문화예술 특구 조성 사업 공모에 따르릉 목일신 문화예술 거리 조성 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구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올해 지역 출신 동요 작가 목일신 선생의 작품과 벽화 등을 추가 설치해 목일신 문화예술 거리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전남 섬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가 3년 동안 180여 건에 달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 도내 섬 화재는 유인도 273개에서 186건으로 모두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이상으로 여수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